10장 2절 로피탈 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로피탈 법칙은 다른 말로 로피탈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리는 만일 나눗셈의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가 각각 무한소로 갈 경우,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분모하고 분자가 각각 여기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통틀어서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형태의 극한을 계산할 때 바로 이 로피탈 법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로피탈 법칙의 가정과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두 함수 fx하고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역 안에 있는 한 점 x = x0에서 fx0도 0, gx0도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fx0가 0, gx0가 0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함수는 이 계관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요 구간은 x0를 포함하는 구간이에요. 이때 x0라는 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만일 도함수분의 도함수꼴이에요. 즉 이 G'분의 F'의 이 극한이 존재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G'분의 F'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제 좌변의 극한은 우변의 극한과 같다는 얘기예요. G분의 F의 극한은 G'분의 F'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로피탈 법칙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다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가정했을 때 로피탈 법칙의 의미는 좌변은 도함수가 아니었죠. 근데 우변은 도함수죠. 즉 왼쪽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잘 보세요. x가 x0 갈 때 이미 gx0하고 fx0는 0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극한이니까 얘네들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즉 이 나눗셈으로 주어진 함수의 극한을 계산한 과정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왔을 경우에는 만일 우변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좌변의 극한은 우변처럼 분모 미분합니다. 분자를 미분해서 극한 취합니다. 이때 여기는 나눗셈에 관한 나눗셈에 관한 미분법이 아니에요. 즉 나눗셈에 관한 미분법은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죠. 하지만 로피탈 정리는 그게 아니라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해서 극한 구한과 같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미분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음 이 로피탈 정리를 배울 때 무심코 많은 학생들이 나눗셈에 관한 미분법을 적용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각각 미분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 로피탈 정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눗셈으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점 역시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분수함수의 미분법이 아닌 이 로피탈 정리는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한 거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좌변의 부정형의 극한을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이런 등호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 AB는 X0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을 때 여기가 X0가 있었더라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X가 X0로 가까워지는데 X0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이 있죠. 근데 여기서 X가 X0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X가 X0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0하고 X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X0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극한을 계산할 땐 그럼 당연히 노란색이 요 수직선을 따라서 점차 X0에 가까우니까 우극한으로 계산할 생각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가 다 증명이 되면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이제 수직선을 따라서 X0로 좌극한으로 계산할 생각입니다. 자, 그 두 가지 경우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 볼 생각이에요. 자, 이제 X가 X0보다 큰 경우에요. 우린 이제 앞절에서 공부했던 코시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로피탈 정리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함수 G하고 F에 대해서 이제 코시 정리를 적용합니다. 이 구간 안에서요. 코시 정리에 의하여
자, 요 두 점, 자, gx 마이너스 gx0 분의 그리고 fx 마이너스 fx0는 이퀄 g 프라임 c분의 f 프라임 c가 되는 이렇게 되는 점 c가 요 두 점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죠. 바로 코시의 정리로부터 우리 앞줄에서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점 c가 x0와 x 이 계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c는 더 나가서 AB 안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의 가정을 확인해 볼까요? 앞서 여기 fx0하고 gx0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fx0가 0이고 gx0가 0이에요. 그러므로 이 식은 다시 써보면은 gx분의 fx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변은 g'c분의 f'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식이 같으니까 이제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극한을 취해도 같죠. 두 식이 같으니까. 그래서 gx분의 fx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자, 이제 x가 x0 갈 때 g'c분의 f'c예요. 여기서 x가 x0로 가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x가 x0로 가면 당연히 요 c는 요 두 점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가 x0로 가면 c도 덩달아서 수직선을 따라서 x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c도 덩달아서 x0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똑같은 문자니까 다른 문자로 바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걸 x로 바꿔놔 봅시다. 그러면 g'x분의 어차피 문자가 똑같으니까 다른 문자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그냥 x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좌변의 이 gx분의 fx 무한수분의 무한수꼴의 부정형의 극한은 오른쪽에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우변의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x0 오른쪽에 x가 있었던 경우를 다뤘다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x0 왼쪽에 x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점을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시 정리를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의 정리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점은 이제 이 x0잖아요. 그래서 gx0 마이너스 gx분의 fx0 마이너스 fx가 이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는 g 그다음에 프라임 여기는 c1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도 f' c1 아까 c를 썼으니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c1을 쓴 것뿐입니다. 자, 여기 c1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c1이 저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왼쪽이 x고 오른쪽이 x0예요. 그래서 x와 x0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C와는 더 넓은 의미에서 A, B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대입하도록 할까요? fx0가 0이고 gx0가 0이잖아요. 여기다 0, 0을 대입하니까 여기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gx분의 마이너스 fx인데 이거 마이너스 서로 소거됐죠. 그래서 gx분의 fx가 g'c1분의 f'c1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두 식이 같으니까 극한을 취해도 같지요. 그래서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x가 x0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은 리미트 x가 x0 갈 때 이제 g'c1분의 f'c1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파란색 x가 x축을 따라서 이렇게 x0에 가까워지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C1도 이거 두 점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덩달아서 얘가 일로 가면 C1도 x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극한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이 말의 의미는 우극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극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 왼쪽에서 x0로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좌극한입니다.
자, 그런데 x가 x0에 가까워지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C1도 덩달아서 x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G'C1분의 F'C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똑같은 기호니까 이제 다른 문자로 바꿔놓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x로 다시 알기 쉽게 그냥 x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는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우극한이 같더라. 지금은 또 좌극한이 같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합치면 따라서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 없는 이 경우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한 줄 더 쓰면 됩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피탈 정리를 코시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로피탈 정리가 얼마나 좋은 정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레디안을 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 세타 레디안이었을 때 이 극한을 계산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하지만 나중에 로피탈 정리를 배우게 되면은 더 쉽고 빠르게 단 한 줄에 금방 구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로피탈 정리를 하려면은 도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레디안을 공부했을 때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이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 극한을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다 배운 상태고 또한 로피탈 정리도 이제 다 배운 상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말하는 G, 여기서 말하는 F, 독립변수 이제 X 대신에 세타를 썼다 생각하면 되고요. X 대신에 세타, X0가 0이었다라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죠. 우리는 이 오른쪽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의 극한을 오른쪽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분모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합니다.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요. 자, 이제 요거의 극한을 계산합니다. 세타 제로이면 이건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세타 제로면 코사인 제로 1. 요게 극한이 존재하는군요. G'분의 F'의 극한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질로부터 좌변의 극한은 우변의 극한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는 우리가 레디안 단원에서 공부했을 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단 한 줄에 이렇게 바로 부정형의 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정형의 극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일 경우에 도함수분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거 정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할까요? 이 정리는 증명 없이 가도록 할게요.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그나마 쉽게 증명이 되는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증명 자체가 복잡해서 우리 수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성질도 성립한다라는 의미에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증명한 것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부정형의 극한을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또 확인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무한소 대신에 무한대로 바꿔놔도 이게 역시 성립합니다.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가지 경우 다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증명 없이 바로 관련된 예문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극한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3번의 문제를 볼까요? 예제 3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데요. 자, 확인해 보면 x가 0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죠. 얘도 코사인 제로 1이니까 1 빼기 1 0으로 가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모 미분 가능한 함수죠. 분자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분모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아직 여기 등호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피탈 정리의 가정에는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모를 미분해 본 걸 먼저 계산해 보고 분자를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0으로 할 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분모 1이니까 얘는 이건 부정형이 아니면 스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도함수분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부정형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판단합니다. x가 0으로 할 때 사인 제로 제로 1분의 0이니까 0. 이거의 극한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의 극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좌변의 극한은 우변의 극한과 같다라는 것이 로피탈 정리의 뜻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를 먼저 확인하고 여기를 썼어요. 얘도 그렇게 했어요. 얘를 먼저 확인하고 이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요걸 먼저 확인하고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그냥 어차피 로피탈 정리를 써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등호를 써서 왼쪽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원래 의미는 오른쪽을 먼저 확인하고 얘가 있으면 좌변의 극한은 우변의 극한과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교재를 보면은 이 로피탈 법칙에서 이 도함수분의 도함수가 존재하면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을 판단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유한 확정된 상수값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뭐 -5 아니면 7, 뭐 100 이런 식으로 유한 확정된 상수값이 나올 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얘는 계속 플러스 무한대로 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즉 발산한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어도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존재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로피탈 정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책엔 따로 저자분들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로피탈 정리는 판단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계속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이 좌변의 극한도 무한대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더라도 우변의 결과에 따라서 좌변의 결과는 우변의 결과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를 계산했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좌변도 무한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얘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저자분들은 이게 존재하는 경우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존재하는 경우 이게 상수로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우변의 극한이 좌변의 극한과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판단만 되면 돼요. 이거 무한대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산하는구나. 그럼 얘도 발산. 마이너스로 발산하는구나. 그럼 얘도 마이너스로 발산. 이런 식으로 해서 존재하거나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더라도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로피탈 정리에서 만약에 우변의 도함수분의 도함수가 계속 무한소분의 무한소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로피탈 정리를 그 함수에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도함수분의 도함수가 여전히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거를 또 계산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 함수에다가 다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로피탈 정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맞다면 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의 극한은 바로 위의 극한과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얘도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좌변의 극한은 이거의 극한과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로피탈을 여기는 한 번 썼죠. 여기서 또 한 번 썼으니까 이렇게 유한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도 무한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한번입니다. 몇 번 하더라도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걸 무한히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번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100번을 써도 좋고 10,000번을 써도 좋은데 언젠가는 얘가 판단이 돼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극한값이 뭐 알파더라 또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극한이 무한대로 가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미분해도 계속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확장을 시켰죠.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예 무한대로 가거나 아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역시 로피탈 정리의 결과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필요하다면 로피탈을 n회 반복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이제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n회 반복 적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거 살짝 바꿔볼게요. 아까 예제 3번은 여기가 x였는데 살짝 바꿔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바로 판단이 됐었죠. 근데 이거 미분해 볼까요? 2x죠. 2x예요. 근데 x가 0을 할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이거 다시 부정형이 나왔잖아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배운 대로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걸 계산하기 전에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거의 극한이 조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로피탈을 써볼까 하는 얘기예요. 얘를 미분하니까 이렇게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확정된 상수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이 로피탈 정리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분자를 미분합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이건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제로 1 요거 극한이 존재하는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위의 극한은 아래 극한과 같다. 이것이 로피탈 정리예요. 확인해 보니까 얘의 극한이 결국은 존재했죠. 얘의 극한이 구해졌으니까 그러면 좌변의 극한은 우변의 극한과 같다. 역시 이게 로피탈 정리입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보다시피 여기에 두 번을 사용했어요. 한 번, 여기 두 번이에요. 얘는 극한을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로피탈을 유한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극한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4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승분의 x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래서 분모 미분하면 2x승, 분자를 미분하죠. x를 미분하니까 1. 자, 무한대로 가는 거에 역수니까 0으로 가죠. 이거 확정된 상수값이 나왔으니까 극한이 존재했죠. 그래서 좌변의 극한은 우변의 극한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변의 극한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풀인데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극한을 계산한 문제는 만약에 이게 계산해 봤는데 무한대가 되더라도 좌변의 극한이 우변의 극한과 같고요. 또한 얘가 상수가 나온다면 결국은 좌변의 극한이 우변의 극한과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긴 하지만 그냥 쭉 순서대로 가서 상수가 나오면 그게 답이고요. 이게 무한대가 나오면 그것도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속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만 주의한다면 이제 왼쪽에서 그냥 등호를 오른쪽 순서로 그냥 쭉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미트 2의 유제를 약간 수정을 해 볼게요. 2x 승분의 x의 3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바로 등호를 써서 계산할게요. 자, 리미트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 적용합니다. 분모 미분하면 2x승, 분자를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인데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계속 로피탈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모 미분하면 2x승, 분자를 미분하니까 6x. 다시 또 로피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형이죠. 그래서 또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분모 미분하면 2x승, 분자 미분하면 6. 이제 확정된 상수가 나왔으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결코 무한소분의 무한소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여기 상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고 판단을 합니다. x가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의 역수꼴이고 그리고 6을 곱했으니까 0이죠.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커지는 거에 역수니까 0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래는 이걸 조사하고 여기다 등호 이렇게 붙이는 순서가 옳거든요. 등호의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가 맞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쭉 계산해서 값이 나오면 결국 이 좌변의 값이 이거라는 얘기고 쭉 계산했는데 무한대가 나오면 그 좌변의 극한이 무한대라는 얘기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그냥 등호를 쭉 붙여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로피탈을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을 연달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유한번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로피탈을
반복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예제 5번의 문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이고요. 그다음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옮겨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인데요. x가 0으로 할 때 분모 0으로 가고 여기 x가 0으로 할 때 1, x가 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로피탈 정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죠. 2x가 됐습니다. 분자를 미분합니다. 루트 함수 미분법 2배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합성함수 안 했고 또 미분해봤자 1이고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 미분하면 0. 자, 요것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판단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값을 넣어 볼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0. 0으로 할 때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피탈 정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미분하면 2. 자, 이제 분자를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0예요. 자, 이제 요거 미분하기 좋게 2분의 1이고요. 루트의 역수는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니까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1 플러스 x의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 0으로 하니까 이거 1의 제하분이 몇 승 해봤자 1이고 요거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극한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로피탈을 한 번, 두 번, 2회 반복 적용해서 극한값이 구해졌고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는 두 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합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로피탈 정리 적용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자, 이거의 극한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눗셈이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즉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미분해버려요. 1.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그래서 x가 0하니까 0이네 라고 판단하는데 이거 잘못된 계산이죠. 왜냐하면 로피탈 정리는 두 가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가능합니다. 얘를 잘 보세요. x의 0으로 할 때 분모는 0으로 가죠. 하지만 코사인제는 1로 가니까 무한소의 역수꼴이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는 게 답이에요. 얘는 절대로 이렇게 로피탈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자체로 그냥 발산이네 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못 오해를 해서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따져보지 않고 로피탈 무조건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로피탈 정리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꼭 나눗셈이라 할지라도 그거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 로피탈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눗셈이라 해서 무턱대고 막 미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로피탈 법칙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